안녕하세요. 친절한 차트입니다. 오늘 한눈에 보는 비증시는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난 한 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특별한 재료 부재고요. 금요일로만 보자면 연말 앞둔 기술주 차익 실현입니다. 지난 한 주는 특별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반쪽장이었습니다. 낮은 거래량 속에 주간 좁은 범위의 등락을 보였고요. 금요일로만 보자면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대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시가총액이 큰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일자리 하락하면서 대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고 대다수 기술주이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이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 오름세가 증시에 부담이 계속됐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를 돌파하면서 증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지난주에 비해서 오른 투자자산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특히 금요일 10년물 국채금리가 1.05% 오르면서 4.6%를 돌파한 점이 기술주 차익 매물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금요일로만 보자면 S&P 업종 등락률은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업종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주간 전체로 보자 그러면 이 세 업종이 금요일 하락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업종이 큰 변화가 없는 모습 속에서 소재 업종과 필수 소비재 업종만 하락했을 뿐 전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와 중소형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46% 상승한 것이 눈에 띕니다. 주요 투자 자산 중 가장 큰 폭 하락한 자산은 비트코인으로서 3.68%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부재합니다. 또한 1월 1일 날 출장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지표는 딱 하나, 1월 3일 금요일 날 ISM 제조업 PMI입니다.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소폭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대다수 1월 10일 고용보고서와 1월 중순 4분기 실적 시즌까지 관망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월 S&P 500 지수 수익률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상승을 했지만 2000년 이후 1월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26%, 약 50% 확률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사적 통계로 보자면 1월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와 같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반등인가요?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입니까?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은 주가가 단기 반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뜻하, 즉 일시적 반등이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 분석가는 이 차트를 가져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과매도 상태 이후의 반등과 반등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의 주요 수준을 설명한다. 핵심 요약은 단기 시장폭 지표는 1년 중 가장 과매도 상태가 됐다. 반등이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강력한 반등을 식별하기 위해 주요 수준을 설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지난주 시장폭이 과매도 상태였고 이번 주에 주식이 반등했다. 이는 강력한 반등인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가? 오늘 보고서는 올해 최저 수준에 도달하여 과매도 상태가 된 주요 단기 시장폭 지표를 보여줄 것이다. 반등은 진행 중이지만 이는 강력한 반등이라고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서두에 말하면서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기 시장폭 지표, 예를 들어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의 비율 SPXA50R은 과매도 상황을 식별하는 데 적합하다. SPXA50R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S&P 500 주식 중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거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PXA50R은 0에서 100% 사이에서 변동하며 20% 아래로 이동하면 과매도가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도한 하락을 나타내며 이는 SPY, S&P 500, ETF의 반등을 예고할 수 있다. 위 차트는 상단에 SPXA50R, 하단에 SPY를 보여준다. 핑크색 음영은 과매도 기간을 나타낸다. 2022년에는 3번, 2023년에도 3번, 올해는 1번, 현재입니다. 현재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강한 상승 장세를 증명한다. 과매도는 양날의 검이다. 과매도 상태가 반등 가능성을 높이지만 지표가 과매도 상태가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과매도 상태는 강한 매도 압력 후에 나타나는 점을 기억하라. 주식은 큰 타격을 입었고 성공적인 반등 전에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위의 차트에서 3번의 경우에 과매도 상태가 4에서 5주 동안 지속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인데요. 또한 지표가 반등한 후 다시 20% 아래로 떨어지는 이중 하락을 볼 수도 있다. 요 핑크색 화살표입니다. 요약하자면 과매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바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과매도 상태가 4에서 5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이 리포트는 12월 26일 리포트이기 때문에 27일로 보자면 이와 같이 변했습니다. 30을 돌파했지만 급여율 하락으로 27을 기록하면서 소폭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이 차트 분석가는 그 다음 차트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반등을 식별하기 위해 주요한 수준은 무엇인가? 과매도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에서 강력한 반등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는 상승 참여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때 발생한다. 50% 이상으로 움직이면 단기 추세에서 절반이 찬 상태가 된다. 이 이야기는 S&P 500 주식 종목 중 절반이 50일 이평선 위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약세장과 강세장의 기준을 50%로 기준을 보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 임계값에 약간의 버퍼를 더해서 60% 이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주식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장하며 강력한 반등 가능성을 높인다. 위 차트에서 파란 점선이 이러한 신호를 보여준다. 이 파란 점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50을 넘어 60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는 조정을 멈추고 강세장의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세장 내에서의 신호가 약세장 내에서의 신호보다 일반적으로 더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2번의 신호가 있었는데 60에 도달한 이 2번의 신호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약세장이었다. 이러한 반등 이후 상승했지만 반등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었고 약세장이 다시 지배력을 되찾았다. 2023년의 경우에는 4월의 강세 신호와 11월 중순의 강세 신호도 시기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이 지표의 60% 도달은 좋은 시그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SPXA50R은 지난주에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과매도 상태가 되었고 올해 처음입니다. 이번 주에 30%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상승 참여의 실질적인 증가를 보이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추가 강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60까지 도달하는 시점이 와야 향후 또 다른 강세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중 하락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20% 아래로 또 한 번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차트를 현재로 보자면 지금 올라가다가 소폭 꺾인 상태인데요. 이것이 다시 20 아래로 내려오는 조정 구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반등하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이것이 60까지 도달하는지 체크하면 좋다. 전체 시장을 봤을 경우입니다. 만약 이 지표가
과거와 같이 20 아래로 또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 차트에서 100일 이평선의 지지 테스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대표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지수 차트를 보시면 S&P 500 지수가 현재 50일 이평선의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앞서 B차트 분석가가 제시한 SPXA 50R이 또다시 20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100일 이평선의 테스트 구간으로 돌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염두하시면 되고요. 현재 차트로 보자면 그거의 기준은 50일 이평선의 확실한 이탈로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0일 이평선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올해 100일 이평선의 지지력은 상당히 강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탈이 없는 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로 보자면 100일 이평선의 테스트는 20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16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는 100일 이평선 테스트 없이 재차 신고가 경신을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16과 20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자세히 보시면 이익 추세선과 이익 추세선 사이에서 현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로는 이익 추세선과 맞물리는 10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위로는 이 추세선과 맞물리는 50일 이평선 어느 방향으로 타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차트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5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위로는 10만 달러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한데 거기랑 맞물리는 것이 20일 이평선이고요. 아래로는 50일 이평선과 91,500달러 이 지지 라인이 중요한데요.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이 좁은 박스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이렇게 보이고요. 위와 아래 중 어느 쪽으로 돌파를 하는지 유심히 살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해로 넘어가는 이번 주 미 증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재료의 부재 속에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좁은 범위의 등락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한 주가 됩니다. 올 한 해 하반기부터 미증시와 차별화되는 어려운 시장을 겪었는데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는 올해보다 나은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새해에는 미증시뿐만 아니라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콘텐츠로 찾아뵐 계획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